안녕하세요. 요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선진국 할 것 없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사회의 주요한 원인은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정말로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중에 통화량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자산을 가진 사람 사이의 부의 격차가 정말로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일수록 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즉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자산을 가지지 못한 청년 세대나 아니면 저소득층 이쪽 계층들이 힘들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하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확장 재정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중앙은행 또한 돈을 많이 풀고 즉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 즉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현재 이제 2009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왔던 금융위기 기억하시나요? 즉 리먼 사태인데 그 사태 해결을 양적 완화를 통해 했습니다. 즉 양적 완화란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뿌리는 것인데요. 즉 그 사태 이후로 세계의 국가들이 즉 미국을 필두로 해서 즉 돈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사태 이후로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되고 우리나라 또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의 격차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같은 2030 세대와 그리고 현재 자산을 쌓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기회가 없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만 요즘같이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사회 속에서는 점점 더 자산 형성에 만전이 기해야 되고, 즉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반드시 미래만 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반드시 미래를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현금 흐름을 자산화시켜 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시기에 금융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자산화를 시켜 놓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전에 2, 30년 전에 어느 정도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이제 자산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과의 차이보다도 요즘에 그런 자산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과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9년 그때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 지금 한 약 5년 정도 기간 동안 집값이 그리고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전에 2015년, 즉 14년이나 15년부터 19년 전, 즉 코로나가 터지기 전 그 사이 기간보다 코로나가 터진 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이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빈부 격차가 크게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근 5년간도 그 변화가 빨랐으면 빨랐지 느려지진 않을 것이고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라는 저 그런 기사들도 많고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2025년에 송파구의 집값이 20%가 올랐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즉 집값뿐만 아니라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고요. 여러 나라 자산 시장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게 사실 실물 경기가 좋아서 그렇게 자산 시장이 호황이 되냐? 이거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실물 경기도 중요하지만 실물 경기보다 현대에 와서는 통화량의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가 2025년에 실물 경기가 좋았나요? 저희 나라의 2025년 성장률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정부의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고 즉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이제 주주 친화적인 환경으로 주식시장을 바꾼다. 그리고 그런 정부의 정책 기조도 있었겠지만 M2 통화량이 늘어나고 즉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던 요인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기조가 바뀔 것이냐? 저는 그러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집권한 어떤 나라의 정부든
우리 정권에서, 즉 이번 정권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되고 뭐 다음 정권은 뭐 그 뒤에 알아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뭐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즉 이번 정 지금 잡고 있는 정권에서 돈을 많이 풀고 이제 재정 정책을 많이 쓰고 이제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서 이제 자산을 펌핑 시켜 놓으면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폭탄이 넘어간 다음 정부에서는 뭐 그거는 그 다음 정부의 일이다, 뭐 이런 식의, 뭐 미국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도 그렇고 뭐 어떤 나라를 불문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즉 자산 가정이 펌핑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산 상승 속에 올라타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그 부의 격차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 자산을 많이 쌓아놓지 못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자산화 시켜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 소비 통제가 필수적이고, 그 소비를 통제한 현금 흐름을 자산화시켜서 그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 그리고 자산 상승에 조금이라도 올라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2030 세대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의 현금 흐름을 자산화시키고 그 자산화를 통해 자산 상승에 올라타고 복리의 마법을 누린다면 충분히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좋은 의견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